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요즘 최고 화제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미스트롯 4를 심층 분석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와, 이걸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스트롯 4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거의 신드롬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 엄청난 인기 바로 그 뒤편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비판과 논란이 들끓고 있었어요. 네, 그 인기와 비판의 간극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이번엔 돈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미스트롯 4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시청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특히 자료 마지막 부분 예측이 정말 대단하죠. 맞아요. 곧 방영될 데스매치 라운드에 대한 거의 예언에 가까운 분석까지 담겨 있어서 이걸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이 모든 논란에 불을 붙인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팀 미션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에이스전입니다. 보통 이런 팀전 중간 단계는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아, 오히려 올랐죠? 네, 무려 1.5%나 시청률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그 폭발적인 관심의 한가운데 참가자 이소나 씨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상황이 굉장히 역설적이라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시 미션의 주제가 다장르 미션이었어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트로트에만 갇히지 말고 댄스, 록, 발라드 같은 다양한 장르를 보여줘서 볼거리를 좀 풍성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다른 참가자들은 그 티지에 맞춰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고요. 그런데 이소나 씨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모두가 변화를 꾀할 때 혼자 정통 트로트로 정면 승부를 건 거죠. 그런데 그 무대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팀 전원을 구하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논란의 시작입니다. 제작진은 새로움을 원했지만 시청자들은 이소나 씨의 익숙함, 그러니까 가장 트로트다운 무대에 열광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건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근본적으로 뭘 기대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진 사건이죠. 결국 트로트 오디션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실력 있는 가수가 부르는 좋은 트로트를 듣고 싶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제작진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라고 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소나 씨의 승리가 역설적으로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시청자 게시판 반응을 보면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요. 어떤 식이었나요? 트로트도 못하면서 왜 나왔냐? 이건 트로트 오디션이지 아이돌 재롱잔치가 아니다 같은 아주 격한 비판들이 쏟아졌어요. 이소나 씨의 무대가 딱 기준점이 되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트로트답지 않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청자들의 분노가 단순히 왜 트로트가 아니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갔다고 지적해요. 네, 바로 밀어주기 의혹. 공정성 논란이죠. 네, 그게 핵심이죠. 시청자들이 이건 그냥 장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진이 특정 참가자에게 노골적으로 유리한 판을 깔아주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허참 씨고요. 맞습니다. 걸그룹 출신이라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참가자잖아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러니 다장르 미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허참미 씨를 위한 맞춤형 미션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히 미션 규칙뿐만 아니라 마스터들의 심사평과 점수에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아, 심사평까지요? 네. 예를 들어 또 다른 참가자인 저고유미 씨의 경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창법이 너무 과하고 트로트랑 안 어울린다는 평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터들한테는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참가자는 제작진이 팍팍 밀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심증을 굳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불신이 한번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마스터의 모든 심사평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자료에서 예로 든 이경규 마스터의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이소나 씨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고 딱 1%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엄청난 논란을 불렀어요.
여기서 제가 잠시 반론을 제기해보자면 원래 심사위원이라는 게 쓴소리도 하고 뭐 옥의 티를 찾아내는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물론이죠. 1%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관적인 피드백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만약 프로그램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탄탄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심사위원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미 밀어주기 의혹으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발언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저 완벽한 무대를 어떻게든 흠집내서 밀어주는 다른 참가자를 우승시키려는 밑작업이다. 이렇게요.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의심의 증거로 고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시청자들이 왜 마스터 정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느냐고 계속 요구하는 거라고 분석했고요. 네. 심사평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점수라도 직접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건 뭐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정체성 위기에 공정성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마치 추리소설처럼 에이스전의 미스테리한 선곡 과정까지 파헤치는데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죠? 자료는 특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길려원 씨와 홍성윤 씨의 사례에 주목합니다. 두 사람 다 실력은 이미 검증된 참가자들이죠. 네. 아시다시피 길려원 씨는 압도적인 성량의 정통 트로트, 홍성윤 씨는 국악을 접목한 구성진 트로트가 주특기인 참가자들이에요. 그야말로 자신들의 필살기인 셈이죠. 팀의 운명이 걸린 에이스전이라면 당연히 그 필살기를 꺼내들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을 텐데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길려원 씨는 갑자기 생소한 록 장르를 들고 나왔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홍성윤 씨 역시 자신의 장기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어요. 시청자 입장에선 아니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런 무리수를 두지 하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선곡의 배후에 대해 두 가지 추측을 내놓죠. 네,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내부 정치설. 내부 정치설이요? 네, 팀 내에 있던 선배 참가자들, 소위 언니들이 우리가 이런 장르를 해야 팀 색깔이 산다는 식으로 압박을 해서 본인들의 의사와는 다른 곡을 억지로 부르게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네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 간의 기싸움이나 역학관계는 늘 존재하니까요. 두 번째 가설은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제작진 개입설이죠. 제작진이 직접요? 네, 제작진이 이소나는 정통 트로트, 길려원은 록 트로트와 같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맞춰서 특정 곡을 부르도록 유도하거나 지시했다는 겁니다. 극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죠. 만약 이 두 가지 가설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력으로 경쟁하는 오디션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참가자의 실력 외에 다른 변수, 그러니까 내부의 역학관계나 제작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참가자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되니까요. 이건 프로그램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온갖 논란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드디어 프로그램은 가장 잔인하고 극적인 라운드 1대1 데스매치에 돌입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인데 여기서 자료는 예고편과 팬투표 순위를 바탕으로 정말 대담한 예측을 내놓습니다. 먼저 데스매치 직전의 판세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 나온 대국민 응원투표 순위를 보면 길려원 씨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윤윤서 씨와 에이스전의 영웅인 이소나 씨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흥미로운 건 초반에 1위까지 찍었던 허찬미 씨가 5위까지 하락했다는 점이네요. 그렇죠. 밀어주기 논란이 팬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주목한 건 바로 데스매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요? 네, 예고편을 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누구와 붙는지 상대가 공개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허찬미, 이소나, 윤윤서, 저고유미 씨 같은 참가자들의 대지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다른 참가자들은 다 보여주면서 왜 이들만 꽁꽁 숨겨놓은 걸까요? 자료는 이걸 제작진의 의도적인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전략이요? 네, 단순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들끼리 맞붙이는 빅매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부러 붙여서 그중 최소 한 명은 무조건 탈락 위기에 몰리도록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화제의 인물 둘을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던 지던 굼청난 화제가 될 테니까요. 그야말로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흥행 카드인 셈이죠. 여기서 자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녹화 현장에 다녀온 방청객 증언이라는 소스까지 언급하는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이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이 화제의 인물들 중 상당수가 데스매치에서 패배해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예측대로 국민투표 부동의 1위인 길려원 씨가 탈락 위기에 처하거나 온갖 논란의 중심이었던 허찬미, 저구유미 씨가 정말로 탈락의 기로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방송 다음 날까지 온라인이 떠들썩하겠네요. 시청률은 폭발할 거고요. 그렇죠. 결국 시청자들의 분노와 비판마저도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연료로 사용하려는 제작진의 필살기가 아닐까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미스트로소는 현재 기록적인 시청률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정성 훼손과 제작진의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전하고 특정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뒤섞이면서 시청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 모든 논란과 의혹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서라면 제작진이 만드는 의도된 드라마와 갈등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치자 여러분을 포함한 시청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해서 더 짜릿한 진짜 승부일까요? 아니면 조금 자기적이더라도 제작진이 정교하게 설계해서 더 재미있는 잘 짜인 드라마일까요? 아마 곧 방영될 데스매치의 결과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